아,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속도가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달리자는 겁니다. 나라고 딱 그런 줄 아는 주말 마음 단단 강의를 이 싱볼 소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으니까 이 자리를 함께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음이 좀 아프신 분도 있고 아쉬운 분도 있고 좀 더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연구소가 이전을 하죠. 9층에서 7층으로 정말 희망찬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꿈만 같습니다. 이 가든 파이브에 온 지 3년 만에 10월 26일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을 한 달 앞당겨서 지금의 2배로 이사를 간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 아니면 저의 의도가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는 것들이 신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과거 얘기했던 시크릿 아니면 더 해빙 이런 것들이 실제 구현이 되는 것이죠. 마음 단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 단단을 통해서 점점 더 제가 어떤 하는 일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넓어진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본인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좀 더 자신 있고 당당하고 단단하게 살게 하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강의도 주말 단단 강의 9시도 시작하고 있고요. 한번 보시죠. 오늘 아침 가든 파이브 6시 40분이죠. 6시에 올라가서 108배를 하고 감사배를 하고 명상을 하고 또 스트레칭을 하고 오늘은 우리 성공 이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해가 없을 때 시작해서 해가 쭉 뜨는데 정말 멋있죠, 그죠? 이런 어떤 해의 기운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가든 파이브 7층에 이제 점점 더 이 사무실이 시트지도 만들어지고 해서 점점 더 구체화되는데 기존에는 한 개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층을 바꿔서 두 개 사무실 두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좀 더 편안하게 마음 단단함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공사 중입니다. 중간에 하얀 벽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있죠. 이제 이게 점점 더 구체화되면 아늑한 그렇게 되고요. 오늘 우리 그 부소장님과 이사님 두 분 해서 함께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 청소. 이제 우리가 이사 갈 때까지 바닥 청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뭐 대충 그냥 먼지만 할 텐데 이제 이렇게 이사를 가면 우리 모두 한 2년 정도 여기서 또 같이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 한 장. 제가 3일 전인가요? 아침에 여기 가든 파이브 사무실 가는데 여기가 지금 사거리입니다. 사거리라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이 차들이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앞에 주황색 택시 보이죠? 예. 근데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야, 과연 저기서 앞차나 뭐 중간 차에서 브레이크가 누가 밟으면 사고가 엄청난 사고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물론 그렇게 현실에서도 그렇게 사고가 나는데 그럼 과연 뒤에 있는 차들은 뭘 믿고 저렇게 따라갈까? 우리가 실제로 주행을 하다 보면 앞에 차가 빨리 가면 우리도 빨리 가줘야 돼요. 그 어떤 흐름에 타서 우리가 늦게 가면 뒤에 차들이 또 빵빵거리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갔을 때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뒤에 빵빵거릴 것 같은 뒷차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앞차가 선차가 책임을 질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그럼 내 스스로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앞차 따라가서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연하게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어떤 나쁜 의도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차가 그냥 이렇게 들어질 리도 있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탓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됐어. 누가 불렀어요. 당신 왜 그렇게 과속을 했죠? 앞차가 빨리 가세요.
뒷차가 따라와서요. 변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 중에도 바지 사장이라고 있죠. 실제 사장은 아닌데 명의만 사장입니다. 그렇지만 책임은 이 바지 사장이 지도록 되어 있죠. 우리 통장이 있습니다. 그냥 통장이 아니라 대포 통장이라고 있죠. 이 대포 통장은 내 돈은 아니지만 내 명의를 빌려준 통장이 대포 통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당신 왜 이 대포 통장 당신 명의를 빌려줬습니까? 저는 명의 빌려준 것밖에 없는데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빌려준 자체가 잘못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바지 사장이에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사장입니다. 당신의 통장입니다. 황당하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그럼 잠시 우리의 차를 갓길에 한번 세워보자고요. 아,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속도가 맞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달리자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죠.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그냥 무작정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뭐 직장 다니면서 그냥 그것이 그냥 우리 일상의 어떤 코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한번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 인생의 방향은 뭐지?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 인생은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달려왔을 때 60, 70 됐을 때 받게 되는 책임은 엄청난 겁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그냥 허무함만 느껴지는 내 삶. 엄청난 책임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기 전에 물론 60, 70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가 있어야죠. 우리 인간들은 의미를 추구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가장 큰 예 중에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펩시 콜라의 사장이었던 존 스컬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존 스컬리는 마케팅의 대가예요. 30세 때 벌써 펩시콜라의 사장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콜라 보십시오. 콜라는 무조건 코카콜라였는데 이 펩시콜라가 올라온 것이 존 스컬리 때문이었어요. 우리 1980년대 애플 별로 그렇게 사과 정도 되는 사과 반쪽 뛰는 회사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근데 스티브 잡스는 기술은 있었지만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존 스컬리를 영입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존 스컬리는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계속 가서 찝쩍거렸죠. 우리 회사로 와라. 우리 회사로 와. 이 기술이 엄청나다. 이 세계를 바꿀 거다. 그러나 존 스컬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죠. 그랬을 때 두 문장을 딱 던지면서 스티브 잡스가 나갔죠. 그러면서 존 스컬리가 따라갔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 존 스컬리한테 의미를 준 거죠. 삶의 의미를. Do you want to sell sugar water for the rest of your life? 당신의 남은 인생을 설탕물, 그러니까 코카콜라, 펩시콜라, 콜라를 얘기하는 거죠. 설탕물만 팔면서 살아갈래? 아니면 or do you want to sell come with me and change the world? 나와 같이 가서 세상을 한번 바꿔볼래? 엄청나죠? 의미를 준 거죠. 처음에는 내가 이 애플의 사장, CEO 자리 줄게. 아니면 내가 연봉 얼마 줄게 했는데 존 스컬리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죠. 왜?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펩시콜라 한참 크고 있는데 꼭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단어, 그 문장 당신 설탕물만 팔다가 인생 그냥 끝낼래? 가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자, 이것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5년, 10년 후 내 인생이 정말 뿌듯해질까요?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어떤 걸까요?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이 세 문장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고자 54를 3개월 남겨두고
SK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 내 어떤 방향의 여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속도는 제가 조절을 하면 돼요. 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하지만 방향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그 한 줄기는 뭔가를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 인생에 그 무엇 한 가지는 뭔가? 저는 나눔입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봉사도 될 수 있겠죠. 아니 이번 생에서 내가 책만 한번 1000권 읽어보겠다. 뭐 그것도 좋을 거고요. 뭔가 하나, 그 하나가 있어야 그 부수적인 골프를 치고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지. 그 핵심이 없이 놀러 간다?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인생은 뭐지? 마치 이 화면 같이 아무 어떤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자기 의도도 없이 앞차만 따라가는 질주하는 차. 그게 바로 내 모습이 되는 거죠. 그걸 원하십니까? 제 생각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이제 9월 12일입니다. 다음 주면 추석이고요. 아니요, 다다음 주가 추석이군요.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이전하는 날이네요. 이전하고 그 다음 주는 추석인데 이제 한번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한번 재조명을 한번 해보죠. 재조명을 해서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을 그 조명에 맞춘 방향으로 쭉 한번 나가보십시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많은 날들보다 정말 의미 있는 3개월이 될 겁니다. 정말 의미의 시작이 되는, 의미의 계기가 되는 9월달이 될 겁니다.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자고요.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뭔지,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누군가가 딱 물었을 때 너의 삶의 주제는 뭐니? 넌 어떤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니? 그럴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가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어느 날 하늘에서 나를 부를 때 뿌듯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나를 부르더라도 뿌듯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현재 오롯이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재가 가치가 있려면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안 맞고 오로지 돌질만 하다 보면 어느 날 부딪혔을 때 어떤 할 얘기가 없어요.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데리고 갈 때 아쉽죠. 이룬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내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뭔가 혹이 있어서 몇 개월 못 산다.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다. 그랬을 때 지금 고민하는 것도 고민할 건가? 내 연봉이 얼마지? 내 월급이 얼마지? 그냥 어떤 명예, 돈 이것만 추구하다가 보면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안타깝고 아쉽고 억울하고 후회할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자살한 사람들은 하늘 올라가서 후회할 거란 생각을 해요. 왜? 일순간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 후회할 그런 짓은 하지 말자고요. 이제부터 과거는 그냥 그대로 인정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잘하자고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가치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면 나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명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하는 일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길이 나의 성장의 길이기 때문에. 나의 성장에만 목적을 두다 보면 또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하도록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아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이 영적 성장,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도와주는 그 방향을 맞추면 나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물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맛있는 거 덜 먹으면 되죠. 여행 안 가면 되죠. 골프 안 치면 되죠. 내 성장을 위해서. 내 성장을 이루다 보면 그런 걸 할 수도 있죠. 그때는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후회투성이죠. 그렇게 5년, 10년 후 살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난다? 정말 안타까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삶의 의미는 뭔지 이 가을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 인생에 차를 세워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 이 기대로 가면 5년, 10년 후 내 삶은 뿌듯할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은 도대체 뭐였지? 계속 이렇게 살면 될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고 그 의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몰입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이제 단단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더 풀어주십시오. 몸을 좀 풀어주시고 몸을 좀 더 풀어주시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장 편안하게 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완전히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편안하고 느긋하게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또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자, 하고 상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씀에만 집중해서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호흡을 크게 들이실 때는 내 온몸에 아주 신선한 공기를 가득 채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후 하고 숨을 쉴 때는 내 몸 안에 남아있던 모든 찌꺼기들이 다 나간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고 느긋하게. 호흡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느긋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러한 편안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편안함. 좋습니다. 자, 이제 의식을 온몸에 집중해 봅니다. 내 온몸에 힘이 쭉 빠진다고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내 온몸에 힘이 쭉 빠진다. 머리, 가슴, 배, 다리까지 내 온몸에 힘이 쭉 빠진다. 온몸에 힘이 완벽하게 빠지면 팔이 있는지 다리가 있는지 전혀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함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제가 5에서 하나까지 숫자를 세어 내려갑니다.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깊게, 더 편안한 상태로 그대로 쑥 들어갑니다. 5, 넷, 더 깊게 3, 2, 1, 그대로 쑥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이완된 그 편안함을 뿌듯하게 느껴보십시오. 편안함, 편안함,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텐데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제 1층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의 쉼터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편안한 쉼터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부터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갑니다. 9층, 8층, 더 편안하게 7층, 6층 쭉 내려갑니다. 5층, 4층, 더 깊게 3층, 2층, 1층. 자, 이제 1층에 내렸어요.
문이 열리면 쭉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쉼터가 보입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어요. 편안하게. 자, 그 쉼터에 들어가서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나는 아무런 의도도 없고 목적도 없고 혹시 질주하지 않았는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따라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큰 한 가지, 그 의미는 뭘로 할까 한번 기분 좋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있었다면 좀 더 뚜렷하게, 또 과거에 없었다면 지금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정말 그 무엇 하나, 그 소중한 것, 그것이 뭔지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편안하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 중에 내가 과연 내 주제를 가지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편안하게, 편안하고 느긋하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쉼터에서 지금부터 먼 미래까지 나의 주제를 가지고 뿌듯하게 하루하루 몰입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느껴보십시오. 뿌듯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게 최고였어요. 그런 대로. 이제부터 삶은 내 삶의 의미를 가지고 내 모든 삶의 방향을 그 의미에 맞춰서 하루하루 몰입을 하는 겁니다. 하루만, 마치 하루만 살듯이 그렇게 뿌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느껴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에서 셋을 세면 깨어날 텐데, 깨어나도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주제 하나, 그건 그대로 기억하면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아주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하나, 둘, 천천히 깨어나십시오. 셋. 자, 기지개를 한번 펴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강조를 합니다. 이 비걷기.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기대하지 말자.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저 똑같은 나하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기대하지 말자.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걷기만 하면 이 세상은 정말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비걷기 잊지 않으셨죠? 자, 이제 마음단단 연구소가 바야흐로 2배로 넓혀가면서 많은 분들한테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좀 더 이 마음단단 연구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유튜브나 블로그 쪽에 뭐 구독, 그 다음에 뭐 좋아요 이런 것들 눌러주시면 조금 힘이 되겠습니다. 제 프로그램 학생 체면, 성인 체면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이사를 하면 좀 더 넓은 곳에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저와 많이 한번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시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도 하거니와 또 저와 함께 이 마음단단을 넓게 펴자란 그런 어떤 소명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한번 해보시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잘 사시다가 일요일 9시에 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